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우리는요, ACS 합격 노트 함께하고 있고요. 문서 작성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챕터는 3개입니다. 그래서 내용 수정이 반복되죠. 내용 수정과 도식화 오늘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 앞 시간에서 내용 수정 1번, 2번 해봤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문제 3, 4, 5번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기억에서 미음의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어떤 연구원이 사람의 키와 몸무게는 반드시 정비례한다고 주장하였고요. 기억입니다. 그는 키와 몸무게가 비례한다고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1번 봤네요. 앞문장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기억을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 그에 따르면 키가 클수록 필연적으로 몸무게는 많이 나가고 키가 작을수록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과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이 학자를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글 안에서 지칭을 다르게 하고 있으므로 연구원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성을 깨트리는 문장이므로 디귿을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찾아왔고요. 이거 삭제해도 상관없죠. 연구원은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상황이니까요. 키나 몸무게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키와 몸무게에 상호 연관이 있었음을 주장했으므로 키와 몸무게로 바꾼다라고 해야 되는데 키와 몸무게 관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키와 몸무게로 바꾼다. 키나 몸무게보다는 키와 몸무게 차이 알아보시겠나요? 키와 몸무게의 상호작용.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키나 몸무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키와 몸무게 두 개가 같이 상호작용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충분한 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런대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보다는 그런데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론에 도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원인과 결론을 이끌어내주는 그러므로 충분한 사례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위험해요. 혹은 따라서 적절합니다. 그래서 5번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수정 방안입니다.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지우고 자, 다음 중 글의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내용을 찾아 수정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여기에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단일 환자 방식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숫자가 아닌 문자를 암호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는 문장에 사용된 문자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1:1 대응으로 재배열하여 문장을 암호화하는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 철수가 이 방법에 따라 영어 문장 I love you를요. 암호화하여 암호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철수는 먼저 알파벳을 1:1 대응으로 재배열하는 규칙을 정하고 무슨 말이냐? 나는 I를 뭘로 바꿀 거야? A를 뭘로 바꿀 거야? B를 뭘로 바꿀 거야? 라고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I love you를 어떻게 이렇게 바꿨다라고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I를 Q로, L을 R로, O를 P로, V를 D로, E를 A로, Y를 L, O를 P, X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게 되겠네요. 이때 철수가 사용한 규칙에는 I를 Q로 변경한다, 그 다음에 L을 R로 변경한다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기억 내용
적절하네요. 그쵸? 맞는 내용이죠. 우리가 단일 환자 방식에 따라 암호화한 영어 문장을 접한다고 해보자. 그 암호문은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 찾아내 가야 되겠죠.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 계속 볼까요? 우리가 그 암호문에 단일 환자 방식 암호화 규칙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죠.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파악하여 1:1 대응의 암호화 규칙을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 영어에서 사용되는 알파벳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보니 E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빈도는 TAOINSRH 순서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자. 물론 이러한 통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도 암호문이 한두 개밖에 없다면 암호화 규칙을 추론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암호문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규칙을 찾아내기가 더욱 쉬울 테니까요. 이제 누군가가 어떤 영자 신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장을 단일 환자 방식의 암호화 규칙 알파에 따라 암호문들로 만들고 있다라고 해보자 라고 알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주어진 힌트는 없습니다. 그 신문 전체에 사용된 알파벳 수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암호문들에 나타난 알파벳의 빈도의 순서에 근거하여 규칙 알파가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다. 만일 규칙 알파가 앞서 예로 든 철수가 사용한 규칙과 동일하다면 암호문들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은 E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암호문들에는 영어 알파벳 26자가 모두 사용되었고요. 그 중에 W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이후의 빈도는 PECHQTN이라는 순서가 밝혀졌습니다. 철수가 사용했던 규칙과는 다르네요. 따라서 우리는 철수가 정한 규칙은 규칙이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부분에서 규칙 알파가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빠졌네요. 또한 규칙 알파에 대한 추론하면서 암호문들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암호문 HFPWHP는 I ate it을 암호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수정하는 거 약간 지금 가운데 부분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 부분 하나하나 보죠. 자, Q를 I로 변경한다. R을 L로 변경한다라고 수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수정할 필요 없지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서 뒤로 바뀌었다라는 순서가 맞기 때문이죠. 수정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암호문에 단일 환자 방식의 암호화 규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 방법이 아니면 도대체 뭘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 뭘로 이렇게 암호화됐을까?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수정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암호화 규칙을 추론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죠. 자동적으로 암호화 규칙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리을입니다. 만일 규칙, 뭐가 빠졌죠? 알파입니다. 알파가 앞서 철수가 사용한 규칙과 동일하다면 암호문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은 A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수정한다 라고 했는데 자, 리을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볼 때 약간 좀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셨죠? 만일 규칙 알파가 앞서 예로 든 철수가 사용과 규칙이 동일하다면 암호문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E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A가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수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암호문이 한두 개밖에 없을 때 그리고 가장 위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E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암호문들의 가장 사용 많이 된 것은 A이다. 라는 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E가 A로 바뀐 것이니까요. 그렇죠? 암호문들이냐 아니면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E가
A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암호문은 A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E가 12.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TA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E는요, I love you에서 보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I, Q, 그 다음에 R, P, D, A이기 때문에 E가 A로 암호화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문들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A일 것이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암호문이 되기 전에, 암호화 되기 전에 일반 문에서 암호화 된 것이 A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안에서 철수가 사용한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한 된 것은 12.51%로 E라고 했기 때문에 암호문들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A일 것이다 라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4번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본문 읽을 때 리을 부분 약간 이상했을 거예요. 그 내용 우선 제가 말씀드렸죠. 쭉 읽고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수정하겠다라고. 이것 때문에 약간 문제를 푸는데 스스로 하나씩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하나하나 풀면서 풀면 좋은데 제가 PT를 옮기다 보니까 먼저 글을 쭉 한 다음에 보기를 가져와서 이런 방향들이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4번 맞고요. 5번 볼게요. 암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을 암호화한 것이다 라고 수정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암호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암호화된 거죠. 이것은 I ate it을 암호화한 것이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수정하라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5번 문제로 가볼게요. 기억에서 미음 역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는데요. 자, 기억 하나하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냥 볼게요. 먼저 선진국가 제3세계 간에 할 때는요, 이 간은요, 맞습니다. 사이시옷이 아니라 띄어쓰기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순간 정답과 조금 헷갈렸는데, 그래서 기억은요, 띄어쓰기가 올바르지 않으므로 제3세계 간으로 고쳐주어야 되겠고요. 니은은요, 무엇이냐? 게다가 라고 했습니다. 앞문장과 내용을 고려해서 하지만으로 고친다 라고 했습니다. 게다가는요, 내용이 덧붙여지는 거, 하지만은 내용의 흐름이 바뀌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는 하지만이 더욱더 적절합니다. 그 다음 디귿으로 가볼게요. 자, 기술의 독점과 집적으로 인해 개인의 접근이 어려운 첨단 기술과 같이 적정 기술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글의 흐름상 앞에는 접근하기 어려워, 뒤에는 접근하기 쉬워 라고 했기 때문에 게다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달리라고 해야 적절합니다. 앞에 거는 달리, 뒤에는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귿 내용도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맞춤법의 어긋남으로 초점으로 고친다 라고 했는데 초점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아니라 그대로 이쪽에 없네요. 초점으로 가야 이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내용 틀렸고요. 그 다음 그 어느 때만큼 적정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만큼이 아니라 앞에 거보다 더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로 가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더 그 어느 때보다 적정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때예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정리하고요. 이 다음은 우리 이제 도식화로 가보려고 합니다. 도식화는요, 여러분들 우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도식화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 봤을 때 가나, 다라, 마 이런 거 했을 때 아마 순서 바로 잡기. 유형하고 조금
연관 지어서 보실 수도 있는데 순서 바로잡기와 조금 비슷합니다만은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힌트를 보고 푸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약간 순서 바로잡기는 전체적인 글의 내용 흐름을 잘 봐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풀었죠. 그런데 이런 도식화는요, 감사하게도 순서 바로잡기 만큼이라고 할까요? 보다는 살짝 조금 내용이 간단한 내용들이 조금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순서 바로잡기는 흐름을 파악해야 될 때, 흐름 파악할 때 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각각 단락 앞에 단락 앞머리를 보시고 우리가 내용을 유추해서 그 내용의 흐름, 즉 앞머리의 끝과 그 앞머리의 그 문단의 가장 끝 부분과 앞머리가 해당되는지 흐름이 맞는지 이걸 살펴보세요 라는 거. 가문단, 앞문단의 문단의 끝부분과 뒤에 어때요? 첫 내용이 어때요? 흐름이 맞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세요 라는 거. 이거 조금 그러니까 이 단락의 내용의 흐름을 보세요 라고 했는데 순서 바로잡기가 이랬다면 도식화도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식화는 여러분들이 봤듯이 어때요? 쭉 일렬이 아니라 어떻게 구분지어서 어디가 상위 계명으로 가는지 하위 내용으로 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글의 앞머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순서 바로잡기가 이어진 다음에 도식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로잡은 다음에 어디가 어디 하위로 가야 되는지 그 내용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우선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이긴 하지만 정확한 독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요. 가나다라마 되어 있는데요. 가는요. 자녀 손실. 그 다음에 나는요. 나와 있습니다. 주인과 대리인 관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는요. 보시면 감시 비용. 라는요. 확증 비용. 마는요. 역시 주인 대리인 관계인데 딱 보아하니 어때요? 나와 마가 겹치긴 하지만 속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먼저 나를 볼게요. 나를 봤더니 주인 대리인 관계에 있는 해당 이해 관계자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하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리인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리인 비용은요. 대리인 문제의 방지 수단에 따라 감시 비용, 확증 비용, 자녀 손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나왔네요. 아하, 그러면 우리는 나 다음에 가, 다, 라 내용이 흘러나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순서는 다, 라, 가의 순서로 가야 되는구나. 왜요? 감시비용, 확증비용, 그 다음에 자녀 손실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감시비용, 확증비용, 자녀 손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서를 잡아 주었기 때문에 감시비용, 그 다음에 확증비용, 그 다음에 자녀 손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는 나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가도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붙을지 마가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붙을지 뒤로 붙을지 보려고 했는데 마를 봤더니요. 한번 볼까요?
마는요, 주인 대리인 이론 모델에서 주인 대리인의 관계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한 계약관계라고 정의된다. 주주와 경영자가 주인 대리인의 관계의 신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하, 마의 내용은요, 주인 대리인 관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개요표 잡을까요? 주인 대리인의 관계는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주인 대리인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비용 문제는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다라, 가입니다. 이는 순서를 굳이 바로잡을 필요가 없지요.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라, 가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 더 우위에 있다, 상하의 개념이 아니고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요. 단지 순서만 바로잡을 뿐 어때요? 그 내용의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은 접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나 그 다음에 다라가인 5번이 맞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 하나하나 다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서 풀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문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번은요. 우리가 앞머리를 보고 단락의 앞머리를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유형을 봤다면 2번은 내용의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구분이 되거든요. 1, 2, 3, 4, 5, 6 혹은 가나, 다, 라, 마, 바 좀 많은 단락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부터 볼게요. 역사 속에서 사건들이 진행해 나가는 거대한 도식 또는 규칙성을 인간이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분류와 연관과 무엇보다도 예측에서 자연과학이 이룩한 성공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매혹시켰다라고 하면서 가는요. 이것이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다시 말해 형이상학적 또는 경험적 체계로 무장하고 스스로 주장하기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해 확실하거나 또는 사실상 확실한 지식의 섬을 기반으로 삼아 발전함으로써 과거 안에 있는 빈틈들을 메울 수 있도록 역사적 지식을 확장할 길을 구하였다라고 하면서 가와 나의 흐름상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알려진 바에서 출발하여 알지 못했던 것을 주장함으로써 또는 조금 아는 것을 기반으로 그보다 더 조금밖에 몰랐던 것에 관하여 주장함으로써 여타 분야에서나 역사의 분야에서 많은 성취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으리라라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나 다의 관계만 보더라도요. 가는요 어때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 부연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가나다의 흐름상 전혀 어때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다의 흐름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속 보면 라로 가볼게요. 그런데 과거나 미래에 관한 특정 가설들이 태어나도록 일조하거나 증명하는 데 어떤 전체적인 도식이나 규칙성의 발견이 도움을 주는 정도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상관없이 그 발상은 우리 시대의 관점을 결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왔고 그 역할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가나다와 사이의 라는요.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가 분위기를 전환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발상은 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발상? 라의 발상에 대해서 마의 내용이
추가되고 있네요. 그 발상은 인간 존재들의 활동과 성격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방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자세에도 영향을 미쳐 왔고요. 이렇게 미쳐 왔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마와 관계 맺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인지를 고려하다 보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질문 중에 인간의 동기와 책임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큰 틀로 보자면 가나, 다와 라마, 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라마, 바는요. 어때요? 서로 라가 큰 틀을 제시하고 있고 마와 바가 어때요? 부연 결론 내리고 있죠. 가나, 다와 같은 형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갈 거냐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어떻게? 가, 나, 다 하고요. 가와 라는 내용의 분위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상 이렇게 구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까지 구조 분석하는 것이었고요. 1번 문제가 순서를 바로 잡은 다음 도식화하는 거였다면 2번 문제는 순서는 흐름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번 문제 형식 조금 특별해서 3번 연달아서 가져왔는데요. 세 부분으로 적절하게 나눠보라 라고 조금 글이 긴 대신에 힌트를 많이 줬습니다.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자, 가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생산력 증가이다 라고 하면서 가는요. 자본주의와 생산력 증가와 연관 짓고 있습니다. 그 시초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지속된 영국의 섬유공업의 발달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영국 섬유공업은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발달하여 소비를 빼고 남은 생산 잉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으로 증가되었다. 생산량이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과거 시절과 비슷한 정도였으므로 생산에 남는 거, 잉여는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생산 잉여의 개념도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따금 생산 잉여가 발생했지만 이라고 하면서 생산 잉여에 대한 내용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이득은 대개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고대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짓는 데에 그리고 중세에는 유럽의 대성당을 건축하는 데에 그것을 쏟아 부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의 서막을 올린 영국의 섬유공업의 생산 잉여는 종전과는 달리 공업 생산을 더욱 확장하는 데 재투자되었다라고 하면서 생산 잉여가 과거와는 달랐다. 그래서 어때요? 과거와는 다르고 생산 잉여가 더욱 확장시켰고 투자되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더구나 새로이 부상한 시민계급 요구에 맞춰 성립된 국민국가의 정책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단일 통화제도와 법률제도 등의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면서 자, 이로 말미암아 다에서는요. 통화제도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거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당일 통화 제도와 법률 제도 등의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자본주의가 점차 사회적으로 공인되어 감에 따라 그에 맞게 화폐 제도나 경제 제도와 관련된 법률 제도도 자본주의적 요건에 맞게 정비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라로 갑니다.
자,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 외에도 아하 여기서 정리해 줍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 외에도 자본주의적 요건에 맞게 정비되었던 것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 외에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아하 여기서 바로 정신적인 측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해 주네요. 여기에서 우리 알 수 있지만 좀 더 볼게요.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계기는 바로 무엇이다? 종교개혁이었다. 잘 알다시피 16세기 독일의 루터가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 85개조 방방문을 교회 벽에 내걸고 교회에 맞서 싸우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결과 구교에서 신교가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가톨릭의 교리에서는 현실적인 즉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을 금기시하고 현세에서보다 내세에서의 행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막상 내세와 하느님의 사도인 교회와 성직자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고 농민들을 착취했으니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부정적인 면도 얘기하고 있네요. 가나다라 이제 마로 갑니다. 자, 당시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청교도라 불린 신교 세력의 이념은 기도와 같은 종교적 활동 외에 현실에서의 세속적 활동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마 내용은요 역시 종교적인 내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징표이며 오히려 무엇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었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하나님이 소명하신 것이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도 부도덕한 것이 아니었다. 재산은 중요한 미덕이므로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근면한 사람은 부자인 것이 당연하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뱅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도시의 상공업적 경제 질서를 옹호해 주었으므로 한창 떠오르고 있는 시민계급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현세에서는 성공이 장차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는 데는 반발할 자본가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히려 봤을 때 전체적 흐름으로 봤을 때 라의 문단이 시작할 때 앞의 내용에 구분을 지어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문제에서 봤더니 세 부분으로 적절하게 나눠라 라고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짠! 3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가나와 사회, 경제적인, 종교적인 측면으로 나누었다라고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도식화하는 거는 이제 3번까지만 풀고요. 나머지 4번, 5번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도식화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문서 작성 능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챕터 이제 파트 4로 넘어갑니다. 챕터와 파트 구분이 잘 안 되는데 파트 4로 넘어가서 의사표현 능력으로 가게 됩니다. 의사표현 능력도 역시 챕터를 3개로 나누어서 어때요? 가운데 내용을 좀 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언어 표현과 다이어까지 조금 공부하고 저 만나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의사표현 능력 파트 4번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